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한창 논란인 국회 인사청문회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지난 지 이틀째인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또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계속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야권에서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정서법 위반이다 해가면서 진보 야권 친여단체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전현직 보좌관들까지도 입장을 내서 반대를 하잖아요. 이건 좀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SBS에서 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현직 회장이라고 하는 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퇴해야 된다. 네. 보좌진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직접 전달하잖아요. 그만큼 강선우 의원이 지금 띄고 있는 갑질 논란이라는 게 예사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고, 특히 SBS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전직 보좌진과 수개월간의 텔레그램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예고 말미에, 보도 말미에 다른 갑질 내용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예고한 상태여서 아마 강선우 의원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더 공개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런 제가 상황. 듣기로는 예. 뭐 기자들 모여 계신 정보방에서도 다른 내용의 의혹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매우 험한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더 험한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갑질 논란 말고도 비대랑 음식물 쓰레기 말고도요? 다른 논란들이 좀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이걸 좀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기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는 변기수리 갑질 정도가 약과다. 그래요. 더 심한 갑질 내용들도 많다라는 풍문이 보좌진들 사이에 떠돌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어제 공개 성명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민주당 보좌진 전체의 상징성을 지니는 인원들이 나섰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 한 명 장관시키려다가 함께 선거를 치르고 고생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네. 수천 명의 보좌진과 그 가족들, 동지들 전부를 적으로 돌릴지 모르는 큰 위험 부담을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느끼게 된 것 같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메시지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네. 강행할 거면 정무수석이 그런 말 안 해요. 음. 김민석 총리 때도 언론과 여론에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그때 뭐 여론이 나쁜 걸 알고 있다. 대통령도 뭐 보고 있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네. 그냥 해명할 걸로 믿는다. 결정적 한방 없다는 말로 뭉치는 게 강행할 때의 메시지인데 네.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해버리면 만약에 임명을 강행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도 눈 감아주는 게 돼버리잖아요. 지금은 시중에 어떤 평가를 다 듣고도 그 책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의 정무적 보좌하는 라인들은 이미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는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전에 네.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 주말 사이에 좀 열어둔 것이 아닌가. 네. 만약 자진 사퇴 움직임이 없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주말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두 후보자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는 했고 근데 네. 오늘 아침에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비서관 발로 나온 이제 대통령실에 바로 잡습니다. 네, 바로 잡습니다는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 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까 바로 잡는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우상호, 이규현 두 수석 간의 뭐 의견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은 물밑에서 자진 사퇴를 설득하려고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못할 왜냐하면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고 강선호 의원 후보자도 그렇고 강선호 의원이 받는 지금 논란이 갑질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웠느냐? 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경기도청 시절에 뭐 제사 음식을 가져와라, 정부직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또 샴푸 채워놔라, 뭐 샌드위치 사와라 라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네. 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문 표절이 가장 지금 뜨거운 화두인데 가천대에서 노무 표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이 과거에 받았던 이런 의혹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모양은 같으니까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결단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무직 공무원 내지는 그 주변인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자진 사퇴를 좀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물밑에서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정 참여해본 경험으로 보통 홍보수석실은 주도권을 지닌 참모실은 아니에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느 네. 정권이나. 그래도 뭔가 좀 정리된 정말로 컨펌을 받은 입장만 내는 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식 입장을 내는 거죠. 예. 그런데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는 또는 대통령의 측근들은 물밑에서 기자들 만나서 이런 기류가 있다. 그러니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네. 어떤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수석의 저런 메시지는 일종의 분위기 잡기용이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장관들 낙마하면 국정 동력 상실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지도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저도 그 당시 김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었거든요. 장관이 낙마해서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장관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인정하고 네. 검증이 미비했다. 우리 더 새로운 좋은 사람 찾아내겠다라고 하면 국정 동력이 별로 상실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권력자의 위치에 서고 권력을 잡으면 티끌만한 실수라도 인정하기 싫어지는 게 어떤 권력의 속성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네. 그냥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 강행해주면 차라리 두고두고 때릴 소재가 생기니까 땡큐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바꿔버리면 더 뭐라고 말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하루짜리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충원을 하자면 국정 동력 생각하면 하루빨리 인정하고 바꾸는 게 네. 또는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누가 낙마하는 게 국정 동력 상실이 아니라 잘 정리하는 게 오히려 국정 동력에는 좀 힘을 받는 뭐 그렇죠. 그런 결정이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근데 청문회에서 정면 돌파식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특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카피킬러도 신뢰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유사율 10% 자기가 돌려보니까 아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금방 또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게 어저께 채널A 보도에서도 단독 보도인가요? 그 한국연구재단 지침상 네. 이진숙 후보자의 말이 안 맞다는 걸 바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공개 논문 그 학계에 따르면 네.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그 저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공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지침상 기존의 학위 논문을 이제 학술지에 그대로 실을 때는 원 저자를 1저자로 쓰는 게 맞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네. 바로 이제 반박당할 거짓말을 바로 한 거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좀 해명을 할수록 좀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녀의 어떤 조기 유학 관련해서도 뭐 자녀가 워낙 강력하게 원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 좀 보기 때문에 네. 해명을 할수록 논란만 키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도 뭐 질문을 해가면서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 이공계라서 뭐 다르다라는 것도 좀 말에 안 맞는 해명 같았고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논문이 아니더라도 어저께 정책 질의를 했을 때 유보통합이나 AI 교과서나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보좌진들인가요? 교육공무원들한테 계속 쪽지를 받으면서 답변을 받는데 그조차도 읽어내려지 못해가지고 조정훈 뒤에 와서 계속 설명해주고 이런 예, 분들이 청문회 직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저보다 되게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더 예. 심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뒤에서 쪽지를 건네주는데 어저께 보도에 나왔지만 동문서답하라 뭐 이렇게 쪽지를 건넸다는 거 아니에요. 동문서답 뒤에 있는 그분들이 보좌진인지 아니면 교육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이진숙 후보자한테 동문서답하라. 네. 잘 알고 있어도 대답하지 마라.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일단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끌어라는 식으로 포스트잇에 그 메모가 적혀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도 문제인데 그 후보자를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마저 그런 정신이라면 이건 뭐 교육 완전 망치놓겠다는 심산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론이 악화되고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좀 소명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전혀 어떨까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갑질입니다. 네. 제자 논문 표절, 제1저자 강탈도 약자인 제자들에게 갑질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과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사회적 이슈가 바로 갑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억강부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약자들을 띄우겠다.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것인데 네. 최악의 갑질을 저지른 두 사람을 둘 중에 하나라도 장관으로 임명하고 강행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도 갑질을 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의혹이 있지만 네. 그것과 별개로 인사가 그 핵심 메시지인데 아무리 정권 초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두 사람 임명 강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이 정도 사안이 왔으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면 정무 라인이나 당에서 자진 사퇴를 종용해 줘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하거나 후보자들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하는 건 또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보면 다 예스맨들밖에 없잖아요. 아첨하는 신하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당이 물밑에서 나서서 두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진직했어야 한다. 그게 되지 않으면 부담은 점점 더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민주당이 그렇게 용산에 출장소라고 했었던 국민의힘조차도 초반에 뭐 일부 후보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자진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의사는 전달했고 일부 관철이 됐었거든요. 아, 여기 앞에 증인이 있잖아요. 근데 관철을 시키셨었잖아요. 잘못된 그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방송에 장관 나와서 후보자 같은 경우. 잘못된 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언론 메시지를 냈었던 최고위원 지도부가 있는데 예. 그것과 대비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지금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죠. 너무 억울하네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용산 이중대 소리를 듣고 민주당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곧 장관님 될 강선우 의원 네. 이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관이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김병기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방에도 보좌관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보좌관들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까. 저는 그 약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정서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덧붙여서 강선우 의원실에 지금 현직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보좌진의 갑질 논란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 대응, 말씀 자료, 논리들을 그 보좌진들이 좀 썼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장예찬 최고처럼 그때 당시에 그 바른 말을 했었던 것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그걸 좀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제 또 한 분의 어떤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차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뭐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실명으로 4명을 저격을 했어요. 윤상현, 나경원, 장동혁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 4명이 꼽혔는데 이 4명이 왜 꼽힌 걸까요? 뭐 최근에 이제 그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행사에 참여했거나 또는 이제 반성 그만하자, 우리가 싸우는 야당이 되자라는 주장을 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6글자로 제가 요약하면 무자격 급발진입니다. 무자격 급발진. 윤희숙 위원장의. 예. 혁신위원장 누가 뽑았나요?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뽑은 혁신위원장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끊고 말고 나가라 마라 할 때는 그만한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이 필요해요. 네. 이런 조치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도 어렵게 추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 제가 뭐 이 4사람 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자격 자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나가라 마라 하게 되면 그냥 당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 그냥 아무나 다 나가라고만 하다가 4년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혁신위를 억지로 띄운 것 자체가 저는 안철수 의원의 사퇴 이후에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송원석 비대위가 중심을 잡고 전당대회 일자를 발표하면 당대표 후보들이 공약을 가지고 나올 거잖아요. 그중에는 친윤 다 나가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소리냐, 내부 총질만 하는 친한 나가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가 선택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명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인적 쇄신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임명받지 않은 권력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러니까 임명 권력이죠. 임명은 받았으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나가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무자격 급발진이고 이건 당내 분란만 야기할 뿐 개파 갈등 치유라던가 통합이라던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진짜 혁신하는 데는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취를 표명하라라고 해서 명확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것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당장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지금 어떤 거취를 표명할 것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다. 근데 이 말도 맞는 게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화력을 거기에 집중한 날 이렇게 인적 쇄신 대상 4명 실명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자격 급발진 6글자 공감하고요. 저도 6글자로 얘기하자면 공수표 공연불 같다. 네. 결국 이제 이런 말과 글들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관철될 수 있느냐,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아무래도 혁신위 인선 이 의결 구조라는 게 이중 의결 구조이다 보니까 혁신위에서 올리는 비대위에서 한 번 더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송원석 비대위가 받겠냐고요.
송원석 비대위가 임명한 윤희숙 혁신위가 송원석 비대위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거취를 표명하라고 하니 이 겨치라는 게 이제 물러나라는 건 아닙니까? 네.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송원석 비대위가 그걸 받을 거냐라는 문제가 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정년선 최고가 정당성 얘기 문제 하는데 8대 사건을 이제 규정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당내 게시판 문제도 있을 거고 뭐 후보 교체 사건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연판장 사건도 있었고 한데 그 8대 사건에서 윤희숙 위원장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 교체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손들고 여론을 주도했었던 여의도 연구장 출신이 윤희숙 위원장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런 혁신의 어떤 정당성, 남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것이 없고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8대 사건에 대해서 당신들만 사과했으면 된다라는 그 구호가 과연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소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제 의원총회가 곧 열릴 텐데 107명 의원 전원이 개파 활동을 근절하겠다 뭐 이런 서약서를 쓰자고 했거든요. 이거 뭐 호응이 있겠습니까? 서약서 쓰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혁신위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혁신위는 제도를 건드려야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 지금 국회의원 공천, 이 사람이 왜 하지? 그냥 당대표로 치는 공관위원장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공관이나 당대표가 주무르는 게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겠다. 네. 뭐 지방선거 공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짬짬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전원 경선하게 하겠다. 뭐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전략 공천 없는 당이다. 이런 제도 개선을 가지고 돌파하고 당원 당규에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건드렸다가 또 보니까 뭐 언더 73이다 뭐다 친한 게도 건드렸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 좌충우돌. 그러니까 저는 윤희숙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제한된 시간과 이게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았다라는 좀 명분이 없는 것에 비해서 네.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무리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여의도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아, 윤희숙의 자기 정치 아닌가? 이러다가 다음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는 것 아닌가? 등등의 다양한 해석들이 또 꼬리를 물고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 서울시장? 뭐 그런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 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한 가지만 통과시켜도 혁신이는 할 일 다 한 거거든요. 그럼 우선순위로 무엇 한 가지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요 전대로 이 문제를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당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뽑은 당대표가 하자는 대로 혁신하는 건 박수치지만 내가 뽑지도 않은 사람이 막 칼춤추고 휘두르면 쟤 뭐야? 너 뭔데가 되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혼란과 당내 분열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안은 조기 전당대회 빨리 일정 잡고 당대표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혁신할 것인가 공약 들고 나오는 걸 가지고 당원들이 평가하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도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개파 서약서를 쓴다고 개파가 없어지는가 활동하던 개파가 소멸되던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파가 있어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개파들끼리 모여가지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전쟁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한 가지 지향성을 가지고 당을 잘 운영하라고 하는 것일 텐데 뭐 개파 자체를 뭔가 잘못된 것으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이것 문제의식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언더 73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내 의원들이 속하지 않는 유튜브 모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의 개파로 치부하면서 뭔가 뭐 한 덩어리로 뭔가 여겨가지고 이걸 당내 갈등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저는 잘못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기인한 것 같다라는 이제 기인이 본인의 기인한 것 이름을. 같습니다. 예. 네. 뒤에 짧게요. 이 얘기도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해서 내일 오전에서 신문 기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조사에 불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의도는 뭡니까? 그 이제 사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요. 예.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의자라 할지라도 방어권 행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수사를 받거나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전례를 보면 강제 인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라던가 국민 분열을 우려해서 다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 좋습니다. 네. 거기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제까지의 전례라던가 국민 분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선은 특검도 지켜야 하고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과거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검찰 조사에서 전부 다 뭐 일종의 묵비권 행사하는 네. 방식으로 나왔잖아요. 다만 재판 절차에는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심각한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참석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내면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여야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순응하고 협조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좀 좋은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권이 여기에 과몰입해서 사법 절차 진행에 숟가락 얹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의 지도부가 뭐 막 굉장히 강한 발언으로 극형에 처해야 된다, 평생 햇빛 못 본다, 막 이런 발언하는 것도 여당 지도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외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은 그냥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만 제도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특정 개인에 대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법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왈가왈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여야 모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검 조사에는 불응을 하면서 어제는 이제 모스탄 교수라는 이제 미국 교수인데 뭐 이분을 접견을 하려다가 뭐 불응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못 만나게 된 상황이에요. 특검에서 이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그랬더니 이제 전한길 강사가 모스탄 교수랑 같이 구치소 앞으로 몰려가서 뭐 대통령의 메시지를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뭐 이런 반응을 좀 내놨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이제 강하게 설파하는 그런 교수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행보 자체가 크게 좀 납득은 안 가서. 근데 결국 이제 특검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죠. 네. 근데 모스탄 교수 같은 못 만나게 경우는 됐죠. 사실 부정선거 설파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힘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구치소에서 힘이 되는 사람한테 접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이자 욕구일 거예요. 뭐 그것까지 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론자로 이렇게 각받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갖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제 구인도 거부하고 자꾸 진수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 피의자가 진수거부권을 행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강제 구인을 거부하려는 그 사례에 대해서 뭐하러 수사하느냐, 우리 수사 전력만 노출될 텐데라는 말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결국 이제 범죄와 혐의를 부정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사는 거부하되 그 수사상에서 특검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메모하고 기억해놨다가 재판장에서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그 검사 출신 윤석열의 어떤 경험에 의한 바이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혹시 장해찬 최고는 구치소 안에서의 어떤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거 좀 접하신 게 있나요? 뭐 따로 제가 언론 보도 외에 예. 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모스탄 전 대사나 이런 분들의 주장에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다만 그게 국민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누구를 접견하고 말고는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들의 권리잖아요. 예. 무슨 아주 흉악범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접견조차 막는 건 저는 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장에 동의해서 뭐 그게 옳다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특검이 무리수까지 두면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게 어떤 지나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재구속까지 성공했고 네.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 유리하게 진행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어쨌든 여전히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 한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인데 이걸 무리한 정치 보복이나 핍박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사기관이 수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의자는 방어권이나 누구든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다들 쿨하고 드라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